역시나 이거를 조정을 하나도 안 되네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알고 중독자 고래기입니다. 아마 영상을 찍다가 꺼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오늘 방에서 찍고 있습니다. 음, 어제랑 그제랑 했던, 네, 이 369에 대해서, 음, 참 너무 정신없이 떠들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이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어제, 원래 오늘 할라 했다가 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답이 없다고. 근데 제가 이것을 이 369를 이 신체, 정신, 마음 그리고 포괄적으로 영까지 해서 제가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어차피 저도 지금 계속 겪어야 되고 또 저한테도 어느 부분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는 욕망이고 어찌 보면은 차라리 안 배웠으면 모르지만 그걸로 이제 배웠고 해결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버려진 자전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면, 한 번도 안 타봤다면, 걸어가겠죠. 근데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봤잖아요? 그러면 뭐, 어렸을 때 타보고 몇십 년이 만약에 지났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만약에 다시 타잖아요? 타져요. 예. 그럼 그 자전거를 타면 다시 목적지로 가느냐, 집으로 가느냐? 아니거든요. 집으로 안 가요. 왜냐면은 나에게 되게 힘이 드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가자라는 목표가 생겨서 힘들더라도 이제 집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옆에 계속해서 유혹되는 내가 탔었던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오토바이 스쿠터가 아니라 뭐 기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어 넣는 법도 모르면 못 하잖아요. 자동차가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가 있어서 다들 운전하실 줄 알아도 요즘은 다 오토잖아요. 스틱이에요. 그러면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죠. 하지만 한 번 배웠던 사람 같은 경우는 탈 수 있잖아요. 만약 타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갈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집으로 안 가요, 사람은. 그 욕망이, 네, 그거를 함과 동시에 집으로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 한번, 자전거를 타봤고, 오토바이를 타봤고, 차를 타봤잖아요. 스킬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는 기제를 솔직히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여기 다 나와요. 신체적으로 안 좋을 때, 많이, 뭐 오늘 일한 게 힘들어서 피곤할 때, 그 정신적으로 안 좋을 때, 뭐 스트레스 많고 피폐해질 때, 그리고 마음적으로 안 좋을 때, 뭐 외롭거나, 뭐 누구한테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울하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술로 이거를 대체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을 거예요. 안 먹고 내가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으니까. 그 술 안 먹고 살겠다. 가요. 그 방법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안 하겠다. 근데 가는데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여태까지 썼던 이동수단이 다, 어, 내가 치료하면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이제는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저를 예를 들면은 지금 47에 30년 동안 술을 먹었으니까 산 거의 반 이상을 술이라는 내 삶의 방정식에 술이 다 껴있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없애고 나니까 방정식이 다 무너진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생소한 거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나이에. 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와서 하자니 이게 맞나? 음, 원래 그렇게 살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고 술로 이제 점철된 어찌 보면 이제 옛 태어나서 술을 먹기 전에 생활이 있었고 술에 이제 로서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술로 모든 거를 내 방정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를 없앴잖아요. 그럼 이 공백이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서 살아온 공백이 이 공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다시금 이 30년 동안 써왔던 이 세 가지를 대처해봤던, 술로 대체를 했던,
억누른 거죠. 어쩌면 차라리 술로 해서 흘려보냈다라고 그러면은 잘 사용을 하고 자제를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중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고 소설 드림 그 정도나 아니면 나의 어, 이제 감정적 조절 정도를 조금 이렇게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넘어서 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를 이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술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듯 우리는 어떤 거 다른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라는 걸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죠, 이제. 그 사람들은 술이 맞는 거고, 우리 중독자는 술로는 끝을 봐버렸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술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 마시면 내 의지로 마셔지는 게 아니라 술한테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사람들이니까 내 주도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신체적, 정신적, 마음적, 영적으로 흔들림이나 내 힘듦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어, 모임이나 뭐 저희 중독자들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앙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교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술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고 있을 때에도 뭐 어디에 이력서나 뭐 어디에 기재할 일이 있거나 하면은 기독교라고 적기는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도. 그러니까 저도 내심, 내 뒷배는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종교가 없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그걸 이제 신앙으로 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부담감 갖지 마세요. 어, 막 지금 회복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 나 바로 종교를 가져야 되나. 신에 대해서 난 지금, 별론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당장은, 신체, 정신, 마음.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셔도, 어, 상당히 힘듭니다. 어,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신앙이 없으시면. 그럴 수 있으니까 우선 세 가지를 조금 다독다독해서 이제 돈독하게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뒤에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왔냐면 이거를 겪어봤잖아요. 이제 어느 부분이 어제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느 부분이든 이게 만약에 세 가지가 이게 수평적으로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이렇게 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가 꺾이잖아요. 꺾인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어, 조금 이렇게 내 마음을 세 가지를 매일 점검을 하는 게 좀 제일 좋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감사일기예요, 사실은. 음, 감정을 다스리면, 감사일기로서 오늘 하루를 조금 감사하는 것들을 일부러라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면, 우선은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요. 근데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면, 사람이, 우리들 삼형제 있죠? 불안, 강박, 우울, 이 세 가지도 같이 좀 안정이 됩니다. 어, 이렇게가 안정이 되면 수면의 질이 잠을 자는데 조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조금 나아져요. 이 나아진다는 건 잠도 잘 자고 마음이 조금 이제 그래도 감사한 일기나 이런 걸 일부러 써서라도 마음을 좀 침착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평온함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삼형제도 조금 조용해지고 음, 이 삼형제가 조용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과 잠자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괜히 식사는 잘하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이걸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삼박자가 맞으면 네, 그나마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개운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활동을 할까? 산책이라도 할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움직이는 것도 산책 나가는 것도 이거가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나가기가 싫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나가고 싶으면서도 안 나가져요. 네, 참 신기한 게 몸이 안 움직여요. 정말로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요. 그래, 세수하지 말고 그냥 모자 쓰고 나가자. 누가 나를 볼 거냐. 해도 그 모자 쓰기조차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안 나가져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지키시면, 자꾸 노력을 하시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새 아이는 자동으로 잡혀요. 천천히.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한 거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마음 평온한 걸 잡으려면 사실은 감사일기를 일부러라도, 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여도 써도 돼요. 어, 뭐라고 볼까요? 쉽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일어나서, 음, 다시 자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어,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음주 검사를 불거든요. 아침하고 새벽 7시에 불어요. 아침에 불고, 그리고 이제 뭐 밥 먹을 때마다 불고, 이제 자기 전에 불고 하는데, 아침 7시에 부니까 저는 이제 밤늦게 모임하고, 만약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지금 전화하고 하면 2시, 3시 정도에 된단 말이에요. 되게 피곤해요. 약을 먹더니. 너무 잠이 못 든다고 수면제를 먹고 자거든요. 이제 그때 일어나기 정말 너무 힘들죠. 나가서 원래는 불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자고 있는데 오셔갖고 이제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늘은 나가서, 물론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나갔다가 불고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불고 들어왔다.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음, 왜냐면은 자다가 부르라고 그러면은 기분도 상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가서 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도 딱히 나갈 일이 없었어서 감사하고, 왜냐면 이거 사실은 게으른 거잖아요. 안 나가서.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수업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A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늦잠 자고, 그다음에 점심에 책 보고 하느라고 나가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도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지 않고 방에 콕 박혀 있을 수 있어서, 어, 그래서 감사한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건 어찌 보면 게으른 거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지금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재밌어져요. 즐거워져요. 그 감사함을 이제, 지금 저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억지로 만든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밌어요. 그러면서 조금 웃기도 하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나머지 삼형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일부러 얘네들을 생각하시려고 하시면 할수록 얘네들은 더 날뛰어요. 네. 이 삼형제는 자꾸 우리가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네.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술하고 똑같아요. 자꾸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얘네들은 알아서 조용히 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뛰쳐나온 순간만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바로 뛰쳐나오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멍을 안 만들고 두더지 게임 하듯이 최대한 생각을 안 하면 얘네들은 먼저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또 내면 속에 숨어 있긴 한데,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평온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신체적인 것도 조금 잠이나 먹는 거가 이제 좀 하게 되고, 그러면은 몸이 조금 음, 개운해져요. 젖은 손에 물이 젖은 손처럼 무겁지 않고 조금 가벼워질 때, 음, 뛰어볼까? 운동을 해볼까? 이런 큰 거보다 차라리 그냥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담배라도 사러 나갔다 올까? 담배가 있어도. 음.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리고 뭔가 구실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크지 않은. 어차피 담배는 한번 사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피니까. 그냥 담배를 한번 사러 갔다 올까 하고 실렁실렁 나갔다 오고, 그리고 바람도 쐬고, 뭐 일부러 나간다고 해서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냥 모자 눌러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자 눌러 쓰는 것도 솔직히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분명히 산책 한번 하는 게 나한테 진짜 오늘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걸 아는데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나가시면 또 움직여집니다. 예. 그리고 저 A 이제 하는 데가 앞에가 온라인 모임 하는 데가 그거 장소 앞에가 저희 겨울에 이제 헬스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운동을 따로 해야지 이것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보이면 한번
예, 철봉에 매달려 있고, 매달려 있는 동안, 다리 올리기 좀 하고, 요즘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음, 이건 좀, 네, 별개 얘기인데, 네, 겨울이 들어서 살이 더 쪘나 봐요. 빵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이제 조절이 조금, 저로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잠깐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그게 있어서 살이 좀, 여태까지 찐 것 중에, 최고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약간 삼천포로 빠졌고요.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거가 좀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종교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으셔도, 나보다 위대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 약간 좀 형 이상학적이긴 하지만, 나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라도 그냥 자기 전에 고마우면 고마웠다. 아니면 감사 얘기했으면 고마우면 고마웠다. 아니면 원망이면 원망.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시면서 그냥 한 5분, 10분 정도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이제 신한테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전에 일어나서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로 다시 가시는 게 제일 영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가져야 되나, 뭐 AA 12단계나 막 이런 거 할 때 꼭 신이 나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전혀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나보다 나은 존재, 라고 먼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벌써 영까지, 조금 내 관리를 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최소 시간적 여유가 하루에 못해도 3시간, 4시간 정도는 자기한테 온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일하시고, 만약에 바로 퇴근하시자마자 바로 또 일하시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음, 흔들림이 있고, 그 흔들림을 악으로 깡으로 생단주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재발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귀신같이 알아서 약해지면 약해지는 부분을 치고 들어오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형제도 약해지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6가지가 영적인 부분까지 7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매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치고 들어와서 나를 꺾으려고, 유혹을 하려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라고 자꾸 건드립니다. 간지럽도록. 내가 긁으려 손이 가도록. 그게 갈망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래도 안 먹어 하면서 이제 마른 주정. 괜히 짜증이 나고, 네. 술 먹을 때랑 똑같이 감정선이 막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오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네가 이래도 안 먹어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말로. 네가 이래도 안 먹을 거야? 라는. 근데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안 먹었으니까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되지 않을까? 이 상황만 넘기면 되지 않을까? 한 잔이면 될 것 같은데, 한 병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절음주의 시작이고, 이게 나를 과시하는 거야. 이게 그만이에요. 우리는 술 앞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인 거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 자체가 그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홀랑 넘어가면 우리는 거기를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한 잔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너무나도 커요. 네. 시- 지금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마음적, 영적 다 무너질 거고요. 네. 그리고 따라오는 삼형제, 불안, 우울, 강박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7가지 아이들한테 술을 던져주는 거랑 똑같아요. 난리를 치라고. 응.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리듯이 얘네들 난리 납니다. 응.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발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재우려면 계속 술을 먹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애들이 기가 빠지고 생단주여도 단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얘네들이 점점 기가 빠지게 만드는 것은, 그 점점 힘을 잃게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일기, 그리고 내 평안함을 청하는, 내 마음을 제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평안함을 건드는 게 제일 무엇일까? 해서 걔들을 소거해 나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일기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뭐지? 음, 화가 나게 하는 게 뭐지? 그럼 가족한테 무슨 행동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나 이래 이래서 그렇다. 항상 몇 번 말씀드렸죠.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감정을 빼고 감정을 이야기하라. 그때 솔직한 소통과 그러면서 관계 회복을 조금씩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2, 3학년도 조금씩 조용해지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잘 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무시는 거는 솔직히 막 약들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이건 따로 한번 다룰게요. 난 이것도 좀 진지한 것 같아서 물론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너무 약을 그런 게 있어서 이거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3.5로 빠져 길어지니까 잘 먹고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루에 10분 정도, 15분 정도는 네, 걸으세요. 어,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정거장 정도 먼저 내리시거나 하셔서 걸으세요. 걷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어, 일부러 음악 듣고 막 이렇게 걷지 말고 그때만은 이어폰을 빼시고 그냥 걸어보세요.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지금 하필이면 겨울철이라 딱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찬바람도 또한 나한테 시원한 공기를 제시할 수도 있고 찬바람에 정신 차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69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건 그거예요. 물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희망이 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는 평생 같이 가는 같이 가야 될 아이들이긴 한데 얘네들은 충분히 내가 데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감사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평온함, 내 마음의 평온함을 먼저 어떤 게 내가 평온한가 그리고 그 평온함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소거하기 그리고 평온함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건 뭐든 하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술에 대해서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먹고 잘 자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산책 네. 그리고 가벼운 운동 이 정도 그럼 또 잠도 잘 와요. 어, 이런 정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인데 신앙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앙의 품에 돌아가시기를 조금 더 하시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아 나도 빨리 해야 되나 막 이런 부담감이나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이건 천천히 자동적으로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들은 이 부분 빼고 음, 신앙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 빼고 아직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물론 모임을 또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우선은 모임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새아이와 총 마음속에까지 해서 영적인 부분까지 7가지를 다스리는 조금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음, 그런 저만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컨트롤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저와 조금 다른 견해가 있거나 아니면 하시는 선생님들은 메일 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음,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로서 이제 369 시리즈는 끝내고 내일부터는 무엇을 할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까먹은 것 같고 어쨌든 이야기할 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많아서 또 그렇고 그리고 이 중독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모임도 있고 네, 할 말은 어, 주제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왜냐면은 한 가지 질병이라고 알코올 중독도 질병이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에 매여 있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네. 벌써 신체적, 정신적, 마음적, 어, 신체, 정신, 마음, 그다음 영적 이거 네 개만 해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참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대한 것도 회복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야기할 것은 저는 신나요. 이야기할 게 많아서. 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또 말이 길어졌어요. 아, 그래도 오늘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았네요. 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오늘도, 음, 감사하게도 또, 이것도 감사 일기 쓸 수 있겠네요. 방에서 했는데, 예, 방에, 어, 같이 쓰시는 형님이 이거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셨네요. 저는 찍다가 중지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시 찍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것도 감사 일기에 쓸 수 있겠네요.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선생님들 잘 정돈해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음,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럼 안녕. 내일 봬요. 짠.